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버스 정류장에는 낡은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정은지는 얇은 코트 하나에 몸을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대학병원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은지는 촉망받는 간호사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가난과 불우는 그녀의 삶을 늘 고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병든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었고 버스는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류장에는 은지 혼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렸고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최신형 고급 외제차였다. 차는 그녀가 앉아있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이름은 이강훈. 신우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비에 젖지도 않은 완벽한 슈트 차림에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강훈은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는 은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지저분하고 감성적인 광경을 싫어했다. 그의 비서가 은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훈은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은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은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은지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은지의 모습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안에서 서로를 감싼 채 차가운 공기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강훈은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고독함과 체념을 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강훈은 은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거기 있는가 당신?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것 같다. 은지는 갑작스러운 강훈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강훈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은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품었다. 그녀는 추위에 떨면서도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누구세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강훈은 은지의 경계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차 문을 열며 말했다. 나는 이강훈이다. 신우그룹의 CEO다. 이 밤에 이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할 것 같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악의도 없다.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말에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황당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강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강훈의 채 올라탔다. 그의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은지는 강훈의 옆에 앉아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다. 이강훈의 고급 외제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매서운 겨울밤의 추위로부터 벗어나자 정은지의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강훈의 옆에 앉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난생 처음 보는 억만장자 CEO가 자신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을 품었다. 강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은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의 언덕을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웅장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다. 저택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은지는 저택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강훈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그녀는 강훈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회장님, 저를 어디로 데려오신 겁니까? 저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훈은 은지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은지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은 내 집이다. 당신은 오늘 밤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악의도 없다.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말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강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강훈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안은 최고급 가구들과 예술품들로 가득했지만 그곳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차가운 분위기였다. 강훈은 은지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침실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은지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강훈은 은지에게 새 옷과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쉬십시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당신을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왜 이 억만장자 CEO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지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훈의 얼굴과 그의 눈빛이 맴돌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알 수 없는 어떤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강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강훈은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은지는 강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밤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훈은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심오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은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어떤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이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은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개인 간호사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에게는 당신 같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지시를 따르고 나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당신의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제안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병든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동생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동생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동생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훈은 은지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강훈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그의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훈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어떤 과거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저택 곳곳에서 그의 과거 비극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특히 서재 한쪽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사진첩 안에는 강훈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은지는 그 여자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강훈의 눈빛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강훈의 과거와 그의 차가운 성격이 이 비극적인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강훈의 진정한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났다. 이강훈 회장의 저택은 웅장했지만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고독감이 맴돌았다. 정은지는 강훈의 개인 간호사가 되어 그의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훈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저택 곳곳에 흩뿌려진 강훈의 과거 흔적들은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특히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 속 강훈의 죽은 아내와 딸의 눈빛은 묘하게 강훈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강훈의 차가운 성격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에는 강훈의 오랜 집사인 최 집사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충직하고 예의 바른 하인이었지만 은지와 강훈의 관계를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강훈의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인물이었고 동시에 강훈의 과거 비극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듯했다. 은지는 최 집사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마치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은지는 강훈의 개인 간호사로서 그의 건강을 돌보았다. 강훈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날카로웠다. 은지는 강훈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간단한 식사를 챙겨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강훈의 차가웠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강훈은 은지의 보살핌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은지는 강훈의 저택에서 지내면서 그의 과거 비극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그녀는 서재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사진 속 강훈의 딸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다. 은지는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힌 날짜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훈의 아내와 딸이 사고로 죽은 날짜와 일치했다. 그녀는 또한 강훈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은 강훈의 아내가 쓴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과 함께 남편 강훈의 사업 문제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선후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희미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훈 씨, 조심해요. 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은지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선후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어떤 음모에 의한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강훈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최 집사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을 강훈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강훈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최 집사의 과거와 선후그룹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과거 은지의 동생의 병원비를 도와준 은인이자 그녀가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부탁에 따라 최 집사와 선후그룹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 집사는 과거 강훈의 아버지의 비서로 일했으며 선후그룹의 모든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일어났던 날, 최 집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고 그의 통화 기록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았다. 이강우 아저씨는 최 집사가 선후그룹의 부회장이자 강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최성민의 지시를 받아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성민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훈을 제거하고 선후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강훈의 아내와 딸을 희생시킨 것이 분명했다. 은지는 최 집사와 최성민의 음모에 분노했다. 그녀는 강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훈의 곁에서 묵묵히 보살피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전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훈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정은지는 이강훈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최 집사와 최성민 부회장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강훈 회장은 은지의 직감과 증거들을 믿기 시작했지만 최성민의 권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강훈 회장은 최성민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해친 악인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최성민의 모든 행적과 신우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최성민의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민서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녀의 능력이 감정 감지와 기억 투영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민서는 저택 안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최성민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최성민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감지했다. 민서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밀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최성민의 기억 속에서 낡은 의료 차트와 함께 실험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민서는 그 의료 차트가 최성민의 비윤리적인 의료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은지는 민서가 본 기억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강훈 회장에게 최성민의 비리를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회장은 민서의 생생한 증언에 마침내 최성민의 모든 죄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성호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이고 민준을 혼수 상태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은지와 이강훈 회장은 최성민이 과거 신우그룹의 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비리 네트워크는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성민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성민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강훈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은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은지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은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과 은지는 민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강훈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서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서 그리고 이강훈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강훈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최성민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정은지는 최성민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서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최성민의 악의는 은지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최성민이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성민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성민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강훈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은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은지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은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과 은지는 민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강훈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서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서 그리고 이강훈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강훈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최성민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정은지는 최성민 부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서의 미세한 반응에서 감지된 최성민의 악의는 은지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최성민이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성민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강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최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성민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병원에서 해고시키려 했고 이강훈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동생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은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은지의 병든 동생을 담보로 은지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과 은지는 민서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강훈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임상시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성민은 은지와 이강훈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서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서 그리고 이강훈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은지의 병든 동생을 납치하거나 혹은 이강훈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최성민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와 동생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강훈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동생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강훈 회장과 정은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성민 부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성민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지의 용기와 이강훈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성민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와 이강훈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성민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훈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병원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그의 비리 내역, 그리고 강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강훈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최성민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하고 은지의 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성민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성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지와 이강훈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지는 최성민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성민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성민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성민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은지의 동생은 최성민의 악랄한 협박과 통제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과 이강훈 회장의 도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은지의 동생은 언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훈 회장은 신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성민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강훈 회장은 은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은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은지는 신우그룹의 의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불법적인 임상시험과 의료 비리를 근절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강조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간호사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젊은 간호사가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밤에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렬한 정의감이 한 억만장자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거대한 의료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은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